흑체 복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깊이 있는 내용을 보기보다는 개략적인 것만 보고 실생활에서 어떤 게 보이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흑체 복사, 영어로는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인데요. 흑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흑체는 글자 그대로 검은 물체죠. 검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반사되는 빛이 없는 물체다. 그런 느낌이죠. 실제로 그 뜻이 맞고요. 그 다음에 복사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복사는 여기에 수레바퀴의 바퀴살 그런 뜻이죠. 이 복자가. 영어로는 그냥 뿜어낸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그런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그런 뜻이죠. 뭐 열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도 복사라고 하죠. 그래서 난방기구 중에 라디에이터라고 하는 게 여기 레디에이션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흑체에서 복사되는 빛에 반사되는 빛이 섞이지 않게 하려면 검은 물체여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입사되는 빛은 완전히 흡수됐다가 원래 성질을 잃어버리고 흑체에서 내는 고유한 빛만 재방출, 복사한다. 근데 실제로는 이런 게 있느냐? 완벽하게 이런 건 없고 이상적으로 그런 가상의 물체를 생각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까만 거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만들지 못하니까 이런 것도 생각합니다. 까맣게 돼서 완전히 이렇게 막혀 있으나 좁은 구멍만 있어서 들어온 빛은 여러 번에 이렇게 반사를 거치다 보면 요 구멍에 맞춰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뱅뱅 돌면서 흡수돼 버리고 만다. 그런 게 이제 흑체의 예로 들기도 합니다. 근데 흑체 복사는 뭐냐? 우리가 흑체 복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흑체의 온도에 따라서 빛이 나온다. 그래서 흑체 복사를 연구하는 것은 온도에 대한 의존성만을 위해서 흑체를 생각하고, 그래서 복사된 에너지나 빛을 보고 흑체가 어떤 상태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나온 거죠. 원래 흑체 복사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철강 업체에서 어느 정도 온도까지 가열이 됐냐, 그거를 보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흑체 복사 에너지는 19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물리적 과제였고요. 그래서 19세기까지 이렇게 확인된 것은 방출되는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더라. 총 에너지가 방출되는 건 온도가 높을수록 4제곱에 비례해서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를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하죠.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평균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그냥 비례한다. 이거는 통계역학, 연력학에서 나오는 거죠. 입자의 평균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볼츠만 상수하고 절대 온도를 곱한 값에 나온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복사 에너지의 분포를 보면 이게 복사 에너지하고 분포가 온도에 따라 다르고 총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지만 피크가 되는 파장은 점점 짧아지죠. 3500K, 4000K, 4500K, 5000K, 5500K 가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점점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흑체 온도에 따라서 전체 상황이 바뀌더라. 그걸 봤고요. 근데 이거를 고전역학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막스 프랑크죠. 중간에 미들네임이 잔뜩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스 프랑크 이렇게만 기억을 하죠. 막스 프랑크, 이 사람이 이 양자가설을 만들었죠. 그 전자기파 빛의 에너지는 파장에 비례하는 막스 프랑크 상수죠. 프랑크 상수를 비례하는 에너지를 가진다.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한유다. 프랑크 상수에다가
진동수를 곱한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이 흑체 복사 에너지의 일의 분포를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양자역학이 생긴 기준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막스 플랑크는 이걸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그리고 이 플랑크 상수 H는 지난번에 도량행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킬로그램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6000K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태양 빛의 피크는 외우기 쉽죠. 555나노미터에서 피크를 가집니다. 555나노미터 피크가 녹색이죠. 그래서 이미지 센서에서 녹색 센서가 전체의 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피크가 나오기 때문에 더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은 지금 말한 피크는 우리 눈이 피크인데 요 피크하고 약간 다르긴 합니다. 요 피크는 5500K가 550 좀 안 되죠. 근데 우리 사람 눈은 요 에너지 말고 사람 눈의 감도가 555나노에서 피크를 냅니다. 근데 전체 에너지 피크하고 비슷한 모양새가 되는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흑체 개념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인다는 거죠. 언제 쓰이냐 보면 영상기기를 보면 영상기기는 뭐 TV, 모니터, 셀폰 화면, 휴대전화의 화면 이렇게 보면 빛이 나오잖아요. 그 빛을 보고 우리가 이미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 전자기파 복사를 통해서 화면을 표시하는 건데요. 다른 요인이 있으면 그 화면이 깨끗하지 못하겠죠. 화면의 품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 근처는 검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 TV, 브라운관 TV에서는 브라운관 TV 브라운관 튜브라 그러죠. CRT에서 튜브라 그러는데 그 유리통 안쪽에는 까맣게 코팅을 했었어요. 까맣게 코팅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외부 빛의 영향을 줄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오래된 TV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가장자리 까맣습니다. 이게 왜 까맣냐면 이 브라운관 TV의 안에 브라운관 안에 내부에 다른 요소가 안 생기게 해서 새까맣게 칠했어요. 칠해가지고 까맣게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화면은 허옇기도 하고 누렇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너무 까맣게 칠해버리면 안에서 빛이 나오는 게 안 보일까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화면을 봐야 되는데 화면이 흑채가 아닌 거죠. 이 색은 왜 나왔을까? 이렇게 허옇기도 하고 누렇기도 한 색은 왜 나왔냐면 주변의 빛에 의해서 이 빛을 반사해서 이 색깔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TV 화면을 이런 TV를 보게 되면 화면을 볼 때 이 색깔이 섞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TV가 원래 보여주고자 하는 화면에서 왜곡이 나는 거죠. 색깔에서. 그래서 이제 1990년대에 일본에서 이 화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화면에다가 유리를 까만 유리를 썼습니다. 블랙글라스라고 그러죠. TV의 혁명이었죠. 그래서 블랙글라스 TV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TV를 꺼놓은 상태가 되면 요즘 이거는 LCD 모니터를 보여준 건데요. 까맣습니다. LCD 모니터도 LCD에서 빛이 나오는 화소를 제외하고 그 옆은 까맣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효과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래서 까만 데다가 빛이 나올 때만 구멍을 뚫고 그 빛이 RGB라 그러죠. 뭐 빨간색, 파란색, 녹색 이렇게 빛이 나오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적으면 TV를 껐을 때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 코팅도 하고 블랙 머티리얼을 써서 영상기기를 만드는 거죠. 이게 흑체 개념입니다. 그래서 흑체 복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물리학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실생활에서도 필요한 개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흑체 복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흑체 복사를 간략해보고 흑체란 개념이 실생활에 필요하다. 그게 우리가 영상기기를 고를 때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